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내 집 마련. 내가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 집 마련 전에 체크해야 될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 집 마련할 때 여러분들 첫 번째로 뭘 가장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어떤 집이 마음에 드느냐, 뭐 당장 가서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겠죠. 정말 마음에 들지만 뭐 돈이 안 맞으면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시간 낭비한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할 거는 당연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플랜을 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보유 한 것도 물론 정리를 해봐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한 2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런데 나는 한 5천만 원 정도는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요. 뭐 코인 투자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예금에 넣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런 가용 금액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현금만으로 구입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워낙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대출이라는 것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요.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집을 매입할 때의 대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내 신용도에 따라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1금융권도 있고 2금융권도 있고 내가 소득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 한도를 좀 더 높여서 2금융권을 찾아가셔도 되는 거고요. 난 금리가 높은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게 되면은 1금융권 그 중에서도 내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아무래도 우대 금리를 좀 주겠죠. 이런 형태들로 방문을 하셔갖고 미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그 다음에 매달 갚아 나가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출이 얼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얼마, 한 달에 갚아야 될 얼마, 이런 것들이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신 후에 집을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능력을 파악하시는 거,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입지를 분석합니다. 내가 가진 자금이 이제 마련됐죠. 이걸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을 찾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실거주 자건 아니면 투자 자건, 저는 사실 그걸 나누는 기준도 잘 모르겠거든요. 실거주자들도 우리 집이 당연히 올라가길 바란다면은 투자자의 영역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 내 집이 떨어지길 희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가격이 잘 오르는 아파트는 서울 기준에 했을 때는 사실은 하급지가 중급지로 순위가 바뀌고 중급지가 상급지로 순위가 바뀌고 이거는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망도 거의 다 확보가 됐고 인프라도 거의 다 구축이 됐고 뭐 추가적으로 뭐 크게 변할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지역적으로 구성된 뭐 소위 말하는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에 대한 랭킹이 뭐 쉽게 변화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가시는 게 투자의 제일 원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끌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봤죠. 자금 계획을. 그 중에서 내가 얼마 정도의 원리금 상환까지 부담이 가능한지까지 계산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좋은 지역을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직장과의 거리도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어떤지, 역은 가까운지, 뭐 학세권, 공세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적인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나는 뭐 자차로 다녀서 뭐 역세권이 굳이 아니어도 돼요 라고 하시게 되면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난 사실 공원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공원 인근에 있는 거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실거주자 관점에서는 내가 취향에 맞는 좋아하는 것들을 위주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다. 그럼 학세권 너무 중요하죠.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 분석은 현장을 가서 쭉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가 살기가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지역을 찾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무작정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금에 맞는 지역을 선별한 후에 그 지역을 가보면서 그 중에서 나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지역을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지역까지 찾게 되면은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주택 혹은 어떤 아파트가 좋을지를 찾는 거죠. 나는 어떤 단지가 마음에 드는지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이제는 실매물을 알아보고 그 실매물이 적절한 가격인지도 파악하는 겁니다. 시세 대비 가격은 어떤지를 보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플랫폼들이 잘 나와서 최근에 얼마의 물건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직전 거래가 최고 금액은 언제인지, 과거는 얼마에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실거래가와 현재 금액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 부동산 내가 전세를 줄 건 아니지만 이 매매가가 적정한지를 볼 때는 이 매매가의 수익률을 보는 거잖아요. 이 주택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월세 혹은 전세를 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의 동향도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실무적인 팁인데 사실은 요즘 같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서는요, 전 고점을 넘겨서 매도 호가가 다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기에는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보유자라면, 매도하는 입장이라면은 막 가격이 잘 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의 시장이에요. 근데 옆집이 7억에 팔았는데 그럼 나는 너무 7억이 비싼 것 같아. 6억 5천에 팔아야지. 이럴 분은 제가 볼 때는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당연히 옆집이 7억에 팔렸으면 최소한 7억 혹은 7억 5천 뭐 이렇게 내놓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전고점보다는 낮은 금액을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히 타이밍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기 때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고점을 뚫고 내가 이제 최고점 매수자가 되겠죠. 그런 최고가 매수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7억에 사건, 7억 5천에 사건, 나중에 12억, 13억 가게 되면 뭐 5억을 보나 5억 5천을 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어차피 실거주니까 우리가 6개월 뒤 1년 뒤 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때의 뭐 1, 2천만 원, 3, 4천만 원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정도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무적인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내게 정말로 적절한 금액인지는 뭐 우리 전세가율이라든가 최종 실거래가 보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매물과도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가격이 적정한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할 때는 바로 옆에 있는 단지라고 무조건 비교할 게 아니죠. 우리 거는 10년 된 1000세대짜리인데 옆에 건 20년 된 300세대 단지다. 그럼 같은 평형이라고 비교할 수 없죠. 바로 옆에 있다고.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뭐 세대수라든가 연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단지 내에서도 같은 평형인데 격차가 크다. 그럼 큰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예, 그거는 뭐 동별 혹은 향별, 층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아파트라는 게 워낙에 가격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귀찮은 가정이라 그런지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슈퍼에서 어떤 뭐 과자 한 봉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실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꼭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권리관계를 잘 파악하겠죠.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이나 기타 서류 같은 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사실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궁금하고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요청할 것은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어떤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세금 체납된 거는 없는지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궁금하면 하지만 상대한테 미안하니까 안 할까? 그러다가 물론 확률은 낮지만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펼치다가 우리가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산을 지키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대리 계약도 많이 있는데 대리 계약할 때는 신분증을 확인하고요. 신분증이 이제 실제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때로는 영상 통화로 요청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분증에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를 영상 통화를 하면서도 못 오게 됐을 때도 영상 통화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것들도 요청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은 역시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에서 갑구의 소유권이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나온 사람이 맞는지 혹은 대리인에 위임한 사람이 맞는지 이걸 확인하시게 되고 일부 쪽에는 뭐 근저당권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등기부 등본도 여러분들 직접 떼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례를 들은 건데 등기부 등본도 얼마든지 조작이 되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보여주는데 가격이라든가 뭐 실거래가 가격이라든가 뭐 평수라든가 이거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예, 그래서 뽑아놨어요 하는 것보다 가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뽑아주세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집에서 계약하기 전날 뽑거나 요즘 뭐 뽑기 쉽거든요.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에 많은 현장을 봤는데 진짜 별의별 사기 기법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겠지만 그러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 건물의 내외부 상태를 검사, 소위 말하는 하자 검사를 잘 하는 거죠. 일단 곰팡이나 결로, 요즘엔 많이 없어요. 없긴 없는데, 이러한 집들이 있고, 혹은 뭐 가구 뒤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곰팡이, 결로, 수압, 배수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채광이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광이 어떤지, 뭐 아침에 잘 되는지, 점심에 잘 되는지, 내부에서 볼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저 집이 지금 이 시간에는 해가 잘 드네, 안 드네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내가 직접 거주할 집이라면 이런 정도의 발품과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의 내외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또 뭐 좀 안 좋은 시설, 그러니까 조금 부서진 거나 하자가 있는 것들을 얘기 안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잘 잡아낼 수 있게끔 상세하게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세금이나 추가 부대 비용 계산하는 거죠. 요즘에는 세금이 취득세건, 보유세건, 양도세건, 내가 주택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워낙에 편차가 큽니다. 중과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부분을 명확히 짚어보고요. 이게 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얼마 감면돼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세히 좀 파악해서 내가 실제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생애 최초 주택도 뭐 취득세 감면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조건이 있어요. 뭐 얼마 이하, 뭐 면적은 얼마 이하. 근데 이것도 모르고 샀다가는 또 낭패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게 되고요. 부대 비용으로는 이제 법무사 비용,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이사 비용, 인테리어나 수리 비용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셔서 전반적인 자금 흐름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성 있는 그런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입니다. 자, 그 연식이 보통 한 25년 차 정도 되겠죠? 지자체별로 틀립니다만 서울 기준 했을 때는 보통 30년이 되게 되면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20년 차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슬금슬금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면 나는 단순히 역 가깝고 그냥 내부 좀 인테리어 하게 들어가게 되면 살만하니까 산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연차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재건축 가능성이 얼마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은 얼마고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얼마고 평균적인 대지 지분은 얼마고 주민들의 의지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현지 부동산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약간의 지식은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즘엔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결국은 재건축한다는 것은 우리 것들을 부시고 새롭게 새 아파트로 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미 완성을 했어. 그럼 이 친구가 얼마인지를 보면 대충의 사업성이 나오게 됐죠. 우리 집도 완성되게 되면은 저 정도 금액이 되는구나. 그러면 현재 금액이 적정한지도 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대지 지분도 중요하고 용적률도 중요하고 추진 속도도 중요하고 한데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 가격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비싼 지역일수록 뭐 다른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입지만으로 거의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재건축 추진의 키팩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갈 수 있는 자금으로 가장 좋은 곳을 들어가는 게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 집 마련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내용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금 능력을 파악한다. 대출 포함해서. 두 번째는 입지를 분석하는 거고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가자. 이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매물, 입지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잔지를 선택할 건지 매물 분석, 그리고 그 매물에 대한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거였고요. 네 번째는 권리관계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 뭐 건축물 대장 꼼꼼하게 찾아봐서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현황을 보는 겁니다. 하자를 점검해서 배수에 문제가 없는지, 곰팡이나 결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이고요. 여섯 번째는
단순히 매수 비용뿐만 아니라 그 외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사비라든가 중개 수수료, 이사비, 인테리어, 수리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커질 수 있어서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 여부입니다. 연식이 좀 오래된 거를 구입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될 거니까 재건축이 적합한지, 우리 아파트의 용적률이나 평균 대지지분, 그리고 주변 신축의 가격은 어떤지를 꼼꼼히 사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아파트를 매입해도 될지 안 될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알므로써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내 집을 마련할 때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잘 하셔서 좋은 집을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